박인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율주행 모형차 만들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을 이해하려면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게임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란 단어를 사용할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1분간 생각해 봅시다. 네, 한번 생각해 봤나요? 네, 시스템이란, 자,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 또는 복잡한 사회적 체계의 맥락에서 구조와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들의 집합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게 예시인데요. 이 예시를, 자, 앞서서 얘기했던 첫 번째 줄,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해서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있는 학급 시스템입니다. 학급 시스템, 즉 교실이라는 것의 시스템은, 자, 교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의자, 그리고 책상, 그리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칠판,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학급이라는 것에서 모여서 하나의 서로 상호작용, 즉 선생님과 여러분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상호의존, 여러분이 의자에 의존해서 앉아있죠. 네, 선생님도 의자에 의존해서 앉아있듯이 그렇게 상호의존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얽혀서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서로 상호작용, 상호의존을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학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학급 시스템들이 모여서 또 학교 시스템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들부터 굉장히 작은 것들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했던 게임 시스템. 게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도 게임 시스템의 일부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이 돌아가는 게임 프로그램도 일부,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면 핸드폰, 그리고 그런 터치패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임 시스템의 일부가 되겠죠. 네,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명확히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과 처리랑 출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거는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 거는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자, 생각을 해봤나요? 밥을 먹는 건 인입니다. 내 몸속으로 음식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입력, 그리고 입력이 있으면 밥을 먹으면 소화라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화라는 처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나 남은 찌꺼기들은 배설과 배출이 되죠. 그렇게 어떠한 입력을 넣어서 처리를 거쳐서 출력인 아웃풋, 즉 출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금 선생님이 밥 먹는 과정을 보여줬지만, 밥 먹는 과정도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말을 듣는 거는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는 입력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입력받겠죠. 듣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는 처리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죠. 선생님한테 답변을 하려고 입으로 소리 냅니다. 그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보면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과정이죠. 네,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과정이 되고 그 머릿속에 입력을 한 다음에 열심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을 다 끝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나쁜 성적이라는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씩은 있는 여러분들 스위치, 전등 스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등 스위치가 눌리는 거, 전등 스위치 입장에서는 눌리는 거니까 입력이겠죠. 전등 스위치 입장에서는 입력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등 스위치가 입력이 되면 그것들을 회로로 타고 전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구가 불이 켜지는 출력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듯 모든 이런 시스템들은 입력과 처리랑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자 여러분 입력하고 출력이 서로 입력은 출력으로 출력은 다시 입력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게 계속 순환됩니다. 즉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선생님 입장에서 출력, 그죠? 여러분들이 듣는 건 입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라 말할지 생각하는 건 처리, 그리고 다시 말하면 출력. 그럼 다시 선생님이 또 듣죠. 선생님이 듣는 건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네, 선생님이 다시 듣는 건 또 입력. 그럼 선생님들이 또 들어서 머릿속으로 처리를 또 한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서로 입력과 출력을 반복하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라는 개념도 알겠고, 그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한 가지 정도씩은 여러분들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입력, 처리, 출력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입력을 받는 거는 무언가를 인지를 하는 거죠. 자, 인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것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어라는 것은 무언가를 출력하는 것을 제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들을 살짝 바꿔보면 인지, 판단, 제어로 세상 모든 것은 표현이 될 수 있다. 이해되죠? 인지, 판단, 제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 예시가 또 뭐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아 뜨거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릇을 내려놓는 거, 뜨거운 그릇을 내려놓는 거, 이것도 인지, 판단, 제어 과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만진다. 만져서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이 인지죠. 네. 뜨거운 것을 만져서 느끼는 게 인지. 그리고 판단을 하죠. 아, 빨리 손을 떼. 입으로 아 뜨거라는 소리를 내.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손을 직접적으로 띄거나 입으로 아 뜨거라는 소리를 내는 제어 과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 판단, 제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자율주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자, 자율과 주행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럼 먼저 주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사람이 주행하는 것, 사람이 주체가 돼서 주행을 하던 것을 인지, 판단, 제어, 방금 앞에서 했죠? 인지, 판단, 제어로 나타내 본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람이 운전할 때, 여러분들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게임 속에서 운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틀그라운드나 카트라이더에서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 즉 눈이나 뭐 귀나 코랑 이런 것들로 인지를 해요. 주로 눈으로 인지를 하겠죠. 주로 눈으로 인지를 하는데, 자, 귀랑 코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 실제 차들은 주변에서 누가 크락션을 빵빵 울리죠. 비키라고 하든 아니면 조심하라고 하든 빵빵 울리면 그걸로도 인지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위험한 순간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코 같은 것도 이제 막 차에서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뭐 내가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코로 냄새로서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뇌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뇌로 판단을 하고 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내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정을 하죠.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정하게 되는데, 자,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고 핸들로 방향을 틀고 또는 엑셀로 속도를 내고 하면서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 주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운전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인지, 판단, 제어에 전부 사람이 쓰였죠. 이것들이 하나씩 다른 컴퓨터 장치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변환이 되면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의 이런 주행의 주체는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물과 환경 그리고 차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 보면 인지를 센서를 통해서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도를 통해서 또는 그런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한 다음에 똑같아요. 여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뭐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그 판단에 맞춰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엔진을 더 가동시키거나 덜 가동시키거나, 그다음에 방향 트는 이 타이어 방향 조향 장치를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움직일 수 있게 컴퓨터가 직접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사람이 주행하는 것의 큰 차이는 주체가 사람이느냐 아니면 주체가 컴퓨터느냐, 이 차이로 자율주행과 실제 주행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을 기술이 담겨 있는 자동차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의 아주 일부를 체험해 볼 건데요. 바로 라인 트레이서 자율주행입니다. 라인 트레이서 자율주행은 자, 제목에서처럼 라인 트레이서라는 거는 어떠한 라인 한 개를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 밖에 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아니면 계단에 보면 오른쪽에 그 손으로 잡는 게 있죠. 그런 게 보조선이 되고 아니면 보조 장치가 되는데, 그런 보조 장치들을 잡고 따라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의 구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이 라인 한 개를 인지해서 졸졸졸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도 인지, 판단, 제어 순으로 한번 보게 되면 라인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라인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자,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제로 보고 학습해 볼 아두이노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아두이노는
아주 초소형 컴퓨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초소형 컴퓨터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인지하고 아두이노로 판단하고 모터를 제어해서 라인 트레이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형차에 먼저 만들기 위한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그럼 그 키트들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키트를 열어보면 자, 지금 그림처럼 메인보드, 하얗게 생긴 메인보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하얗게 생긴 메인보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렇게 파랗게 생긴 아두이노 나노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두이노 나노가 있을 거고, 확인했나요? 메인보드라고 부르는 것인 하얀색 판과 그 다음에 저렇게 파랗게 생긴 것을 아두이노 나노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그게 아두이노 나노고요. 자, 그 다음에 모터 2개, 그리고 모터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모터를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부품인데 이렇게 생긴 모터 브라켓과 그 모터 브라켓에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볼트와 너트 찾았나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파랗게 생겼는데 녹색깔, 이렇게 녹색깔로 생긴 것이 붙어져 있는 것이 모터 드라이브라는 것입니다. 모터 드라이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색깔로 생긴 볼캐스터라고 부르는 볼캐스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IR 센서가 있어요. IR 센서가 있는데, 자, 이 IR 센서라는 무엇이냐? IR 센서라는 것은 적외선 센서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센서. 이따가 이 적외선 센서를 이렇게 요 서포터를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걸 서포터라 그러는데요. 찾았죠? 서포터라고 생긴 것을 이용해서 이 적외선 센서를 고정시킬 건데, 자, 이 적외선 센서란 무엇이냐? 여러분, 적외선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적외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자, 우리 여름에 보면 자외선 차단제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외선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좀 힌트가 됐죠? 적외선과 자외선은 빛의 일종입니다. 빛의 일종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 즉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을 갖고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그런 것들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빨간색 바깥에 있는 색깔들,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한 다음에 보라색 바깥에 있는 색깔들, 즉 빨간색 바깥에는 적외선, 보라색 바깥에는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센서라는 것은 원래는 옛날에는 이 적외선 센서로 여러분 지금도 집에 리모컨 있죠, 리모컨. 이런 것들이 다 적외선 센서로 되어 있어요. 적외선 센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적외선 센서가 잘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아까 선생님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켜서 집에 있는 리모컨을 카메라 앞에다 갖다 대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IR 센서는 적외선 센서라고 부르는데, 이 적외선 센서로 무엇을 하냐 보면, 이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이제 빛을 쏘고 받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발광 그리고 수광, 여러분 IR 센서에 보면 파란 색깔과 검정 색깔이 있을 건데, 파란 색깔이 발광부, 즉 빛을 내는 곳이에요. 빛을 내는 곳이고, 수광부, 한자로 받을 숫자를 써서 빛을 받는 곳이에요. 수광부. 그래서 발광부와 수광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발광부랑 수광부로 되어 있는데, 자, 발광부는 빛을 쏘는 거고 수광부는 빛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흰 색깔이 빛을 흡수할까요? 검정 색깔이 빛을 흡수할까요? 자, 여러분 아마 한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여름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 더 덥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검정색은 빛을 흡수를 하거든요. 빛을 흡수를 해서 여름철에는 검정 옷을 입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빛을 튕겨냅니다.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하얀색은 빛을 반사시키고 검정색은 빛을 흡수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IR 센서도 아까 말했듯이 빛을 사용한 센서예요. 빛을 사용한 센서이기 때문에, 자, 발광부에서 빛을 발사하게 됩니다. 발광부에서 빛을 발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흰색을 만나게 되면 빛을 반사된 거를 튕겨져서 수광부인 빛을 받는 곳에 많은 빛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바닥이 흰색일 때 이 IR 센서를 갖다 대면 많은 빛이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바닥이 검정색일 때는 빛을 쏘면 그 검정색이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흰색일 때랑 검정색일 때 수광부가, 흰색일 때는 값이 많이 들어오고 검정색일 때는 값이 안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센서인 수광부에게 값을 얼만큼 들어왔냐라고 받아보게 되면, 하얀색일 때는 값이 많이 들어올 거고 검정색일 때는 값이 거의 안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검정색인지 이게 흰색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 트레이서는 여러분들 그 지금 받으신 그 메인보드에 보면 적외선 센서를 3개를 달게 돼 있어요. IR 1, 2, 3이 써 있을 텐데, 이 3개를 달면 과연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냐를 보면, 자, 이 맨 위에를 보세요. 저렇게 가운데에 검정색 선이 있을 때는, 자, 왼쪽에 있는 IR 센서는 값이 적게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빛을 다 튕겨내니까. 그럼 수광부에서 받는 빛이 많을 겁니다. 많이 들어올 거고, 가운데인 검정색 선에선 빛이 안 들어올 거고, 마지막에선 빛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거 안 들어오고, 세 번째 거 많이 들어올 때는 직진이라고 인식하고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처럼 오른쪽에 있는 IR 센서가 검은색에 있을 때, 이때는 첫 번째 IR 센서는 값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IR 센서는 값이 똑같이 많이 들어오고, 세 번째 IR 센서는 검정색에 있으니까 값이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많이, 두 번째도 많이, 세 번째 안 들어올 때는 이게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나갔구나, 차체가 왼쪽으로 치우쳐졌구나 하고 우회전을 해서 다시 직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맨 아래도 보세요. 맨 첫 번째에 있는 IR 센서가 값이 안 들어오고, 두 번째가
많이 들어오고 세 번째가 많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차가 오른쪽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또 직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듯 계속 우측으로 벗어나든 좌측으로 벗어나든 계속 직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얘는 라인을 계속 가운데로 유지를 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직진처럼 첫 번째 센서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거의 안 들어오고 세 번째 많이 들어오게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보시면 직진일 때는 자, 지금 오른쪽에서처럼 이 모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바퀴가 멈추고 왼쪽 바퀴만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바퀴는 멈춰 있고 왼쪽은 움직이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필을 양 끝을 잡고 오른쪽은 멈추고 왼쪽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연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회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좌회전은 왼쪽 바퀴가 멈추고 오른쪽 바퀴가 직진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방향이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좌회전과 우회전을 만들어서 선을 보정해서 다시 직진을 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전원부 또 이제 다른 구성품이 있는데 전원부나 그 외의 것들입니다. 자, 보면 자, 9V 건전지 커넥터. 이게 검게 생긴 9V 건전지 커넥터가 있고 이걸 돌리기 위한 9V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점퍼선이 3줄씩 3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자, 이따가 만들면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 절연 테이프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보드를 보게 되면 맨 앞부분이 센서부, 그래서 IR 센서 1번, IR 센서 2번, IR 센서 3번이 붙게 되는 센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부,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올라가는 위치, 그리고 여기 배터리를 꽂는 위치, 그리고 파워 스위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두이노를 꽂는 거고요. 이 모양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동부라 그래서 모터가 달리고 모터 드라이브를 꽂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모형차를 제작을 해볼 것입니다.